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쉬워서 특별하게 발제를 해볼까 싶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해석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르게 받아들이셨다면 그것 또한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열심히 만들었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라쇼몽에 대한 썰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라쇼몽은 영화 속 현재인 나생문이라는 문 안에 비를 피하기 위해 모여든 행인과 나무꾼 그리고 승려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한 기묘한 살인사건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왜 기묘하냐면 살인사건에 연루된 세 사람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을 목격한 그들의 진술이 모두 크게 엇갈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증인들 중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일단 첫 번째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산적의 증언입니다. 이 산적은 우리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 수 있는 인물인데요. 연예인 노홍철을 좀 닮은 것이 특징입니다. 노홍철을 닮은 이 아저씨의 이름은 타조마루로 꽤나 유명한 도적이죠. 그는 우연히 사무라이의 아내를 발견하고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흑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인 사무라이한테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그를 속여서 포박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를 결박해 놓은 후 아내 또한 속여가지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겁탈해버렸다고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근데 그의 말에 따르면 강간을 당한 아내는 자신이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사무라이와 타조마루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고 싸워 이긴 쪽을 자신이 따르겠다고 싸움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사무라이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 그를 결국에 죽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 사무라이와 23회에 걸친 엄청난 전투를 겨뤘다며 정확한 수치를 들먹이는데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왠지 그의 말을 믿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때 아내의 증언은 이것과 또 다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하조마루가 그녀를 강간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남편인 사무라이는 그런 자신을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계속 노려보았고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만 기절해 버렸는데 깨어나서 보니 남편의 가슴에 칼이 찔러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기절하면서 찌른 것이라고 증언을 하죠. 그러면 가해자인 산적보다 아무래도 그녀는 피해자이니까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이 진실일까요? 一体どうすればよろしいのでしょう。 하지만 다음에 죽은 사무라이 증언이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마는 정확히는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당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그를 대신 증언을 한 거죠. 아무튼 그의 말에 따르면 강간당한 무사 아내가 타조마루에게 사무라이를 죽이고 자기를 데려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자 그녀의 비정함에 대해 타조마루조차 화를 내며 그녀를 죽이려 했는데 그녀는 그만 도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조마루는 오히려 자신을 풀어주고 떠나갔고 홀로 남게 된 자신은 이 모욕감을 도무지 견디질 못하여 단검을 집어들고 스스로 자결해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증언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무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무꾼이 또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고 앞에 세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간을 당한 후 여인은 두 사람의 결투를 요청하긴 하였지만 사무라이는 저런 여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싶지 않다며 결투를 거부해버리고 산적 또한 이에 동의를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두 사람을 비겁한 겁쟁이라 비난하고 결국에 둘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싸우게 되지만 아까 산적이 얘기했던 것과 아주 다른 굉장히 추잡한 정말 개싸움을 벌입니다. 둘은 서로 이렇게 완전히 겁에 질린 채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 사무라이의 칼이 나무 등걸에 박히게 되고 해조마루가 그 틈을 노려서 운 좋게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나무꾼이 말한 이 사건이 진실이구나. 다른 세 증인들은 각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한 것이구나. 이런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행인이 사실은 나무꾼의 이야기 또한 거짓이라고 비웃죠. 나무꾼은 그저 단순히 지켜본 것만이 아니라 그가 바로 사실 여인의 단검을 훔쳤다고 꼬집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꾼은 값비싼 단검이 탐이 나서 자신이 단검을 훔친 것을 감추기 위해, 즉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꾼의 이야기 또한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도대체 누가 살인자인 건가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마치 우리는 처음 나무꾼의 대사처럼 들을수록 혼란스러워지죠. 참 이 상황을 보면 저는 그냥 만약에 숲속에 CCTV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요? 마치 얼마 전에 이태임 예원 사건처럼 그때 디스패치가 사람들의 말로만 사건을 재구성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태임이 엄청 욕을 먹었지만 의견이 좀 분분했었죠. 예원이 잘못했다? 아니다. 이태임이 잘못했다. 이러다가 결국에 이 영상이 터져서 정리가 딱 되었죠. 너 어디서 뭔 말하니? 아니 추워가지고. 아니야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눈가를 왜 그렇겠죠? 네? 이러면 속이 훨씬 시원할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에서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그저 오로지 이 네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종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끝까지 보아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살인범은 누구였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주제가 진정한 진실은 존재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주장 또한 틀리지 않다고 보고 그것 또한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영화가 진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로사와 감독의 진정한 연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구로사와 본인이 이에 대해 직접 고백하기로 인간은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윤색해진다. 이 영화는 그러한, 즉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못배긴 인간을 그리고 있다. 이기주의는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진실에 도달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악, 즉 이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궁극적으로 이런 추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란 존재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묻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는데요. 세상의 증인들이 아닌 라쇼몽에 있던 3명의 사람들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 중 한 명인 스님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 이 세상을 지옥이라 여기며 좌절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인간을 자신이 계속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를 하죠.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인간이란 원래 착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반쪽짜리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인간성의 아름다운 부분만을 수용하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행위는 이 스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에 대한 신뢰란 있을 수가 없으며 인간이 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도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그는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가는 잔인한 행위를 하죠. 왜냐하면 그 옷을 자신이 안 가져가면 누군가가 가져갈 거니까요. 그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무꾼은 어떤 사람인 걸까요? 나무꾼은 이 두 사람과 다릅니다. 나무꾼은 자기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나쁜 행동을 한 적도 있고 이 때문에 스스로 갈등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스님과 행인이 이 나무꾼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천사와 악마와 같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는 인간의 본성적인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그리고 고민의 끝에 그는 아기를 집어들고 자신이 맡아 키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생문의 비가 그치고 환한 햇살이 비추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 나무꾼이 아기를 선택함으로써 이게 이 사람이 갑자기 뭐 그냥 평범한 사람에서 엄청난 사람, 무슨 이런 예수님 같은 성인 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타인을 사랑하고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인격적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꾼과 같이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이 영화가 진정으로 주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라쇼몽이란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사실 라쇼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네요. 뭐 예를 들면 사소하게는 조별과제를 하는데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새누리당 무조건 찍고 집값 올라가길 기대하는 사람들,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멀리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러는지 저도 알고 사실 모두가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든 지옥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 또한 영화 라쇼몽처럼 인간에 대한 신뢰를 하기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죠. 그래도 저는 이런 절망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저는 우연히 얼마 전에 한 세월호 유가족 분의 영상을 보고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밑바닥 같아요. 어른들의 밑바닥. 그런 느낌이에요. 세월호 참사로 어른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어디까지 실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준 거라고. 상대적으로 피해자 애들이 아이들이니까 그런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언니로서 앞으로 이제 또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미 삶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동생한테 어떤 언니로 이제 앞으로 살겠다 그런 다짐 같은 게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예요. 나중에 동생 만나러 갔을 때 떳떳하게 얼굴 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갈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내가 정말 훌륭한 위인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동생한테만 떳떳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떳떳하게 나 이런 어른이었고 이렇게 살았다. 딱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본보기를 못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쁜 표본만 보여주시면서 우리처럼 반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가엾다고 왕따 당하는 애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른들은 왕따 당하는 애가 있으면은 너도 휩쓸리지 않게 폭력 사태에 휩쓸리지 않게 외면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근데 자신의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아무도 안 도와줬다 그러면 그 반 아이들 원망하실 거잖아요. 부모님들 다. 반대로 역지사지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하죠.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힘들고 각박하고 이기적인 지옥 같은 이곳을 구원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신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재밌는 토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